65이 된 지금 나는 가끔 그 저녁을 생각한다. 아내가 처음으로 늦게 들어오던 날이 언제였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 가을이었던 것 같다. 창문을 열면 찬 바람이 들어오던 계절. 나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혼자 밥을 퍼서 텔레비전 소리를 배경 삼아 먹었다. 아내가 늦는다는 연락은 있었다. 친구를 만난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3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다가 나는 이상하게 멈칫했다. 무엇이 달랐는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발소리가 달랐던 건지, 문을 닫는 방식이 달랐던 건지, 그냥 뭔가가 달랐다. 오래같이 산 사람은 안다. 설명할 수 없어도 몸이 먼저 느낀다는 걸. 나는 그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잠들었다. 아니, 잠드는 척을 했다. 그 이후로 몇 달이 지났다. 나는 계속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확인이 두려웠던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싶었던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부부라는 게 30년 넘게 살다 보면 그냥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해진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낡아버린 감정. 그렇다고 남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이 얽힌 생활. 우리가 그런 사이였다. 아내는 조금씩 달라졌다. 머리 모양이 바뀌었다. 옷을 새로 샀다.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변화들을 눈치채면서도 뭐라 말하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말을 꺼내는 순간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시작될 것 같아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우리 아들이 먼저 눈치챘다. 큰아들이 가을 명절에 내려왔다가 밥을 먹으면서 나한테 조용히 물어봤다. 어머니 요즘 왜 그러냐고. 나는 모른다고 했다.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는 오히려 더 무거웠다. 결정적인 날은 그로부터 2달쯤 지나서였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볼 생각이 없었다. 정말로. 그냥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이 울렸고 아내가 화장실에 있었고 나는 습관적으로 화면을 힐끗 봤을 뿐이다. 이름은 낯선 이름이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첫 줄이 화면에 보였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그게 다였다. 그 몇 글자가.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집어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려놓지도 않고 그냥 그 화면을 바라봤다. 심장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쿵 하고 내려앉는 것도 아니고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 허탈함.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날 저녁을 평소처럼 보냈다. 텔레비전을 보고 과일을 먹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그 밤 천장만 바라보다가 날이 밝았다. 며칠이 지난 후 나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물었다.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다. 애둘러 물었다. 요즘 어디를 그렇게 다니냐고, 누구를 만나는 거냐고. 아내는 잠깐 멈칫했다가 친구들이라고 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냥 거기서 멈췄다. 무언가를 더 파헤치고 싶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뭔지 지금도 내 자신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밖에 나갔다. 동네를 한참 걸었다. 가을이 끝나가고 있어서 바람이 차가웠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낙엽이 쌓여 있었고 나는 그 위를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했다. 결혼식 날을 생각했다. 아들이 태어나던 날, 딸이 태어나던 날, 우리가 처음 이사하던 날, 아내가 새 집에서 처음으로 밥을 지어줬던 그 냄새.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아내가 예뻐 보였다.
지금 이 순간에. 그게 나를 가장 당황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솔직하게 답하기가 어렵다. 불행하지는 않았다. 싸우기도 했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비참하지는 않았다. 그냥 평범했다. 아이들 키우고 돈 걱정하고 명절에 친척들 만나고 각자의 방식대로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 결혼이었다. 뜨겁지도 않았고 냉랭하지도 않았다. 미지근한 온도로 30년 넘게 흘러왔다. 어느 시점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거는 게 줄었다. 필요한 말만 했다. 밥은 먹었냐, 어디 가냐, 언제 와. 그런 말들. 그게 일상이 됐고 그게 불편하지도 않았다. 너무 익숙해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나는 처음으로 우리가 참 멀리 와 있었구나 싶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게 아내 탓인지 내 탓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오래 무관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나중에 알게 됐다. 아내보다 15살쯤 어린 남자라고 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돈이 꽤 있는 모양이었다. 아내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였다. 그 친구가 일부러 나한테 말하려 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알게 됐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첫 번째로 느낀 게 모욕감이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65에 35년을 같이 산 아내가 나보다 어리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 그게 화가 났다.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감정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화가 났다. 그런데 그 화 뒤에 이상하게 다른 감정이 따라왔다. 아내가 그 사람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게 머릿속에서 자꾸 그려졌다. 그리고 나는 그 장면 속에 내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아프다기보다는 기묘하게 낯설었다. 사랑이 없는데 질투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사랑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인지 나는 구분할 수가 없었다. 그 겨울 나는 많이 혼자였다. 아들과 딸은 각자의 삶이 있었다. 내가 이 상황을 말하지 않았으니 그들도 알 리가 없었다. 명절에 아이들이 왔을 때 우리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다. 아내는 며느리한테 살갑게 대하고 손자를 안아주고 웃었다. 나는 그 웃는 아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을 했다. 우리 집에 명절이면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었다. 아내가 늘 부치는 전이었다. 동태전, 깻잎전, 녹두전. 그 냄새가 집안에 퍼지면 나는 어릴 때부터 명절이구나 싶었다. 그런데 그날 그 냄새를 맡으면서 나는 이상하게 슬펐다. 이 냄새가 아직도 이 집에 있는데 우리는 어디쯤 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설거지를 했다. 아내는 방에 들어갔다. 우리는 그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제대로 물어본 건 겨울이 다 끝나갈 무렵이었다. 추운 날이었다.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나는 이제 묻지도 않는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래서 그냥 물었다. 어디 가냐고. 아내는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친구 만난다고 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했다. 어떤 친구냐고. 오래 만나는 친구냐고.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우리는 서로 말없이 마주봤다. 오래.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내도 아무 말하지 않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 눈이 조금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다. 싸워야 하는 건지, 따져야 하는 건지, 잡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놔줘야 하는 건지.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봄이 오기 시작할 무렵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잘못한 거 안다고. 그런데 이게 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다. 그냥 피곤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가 됐다. 나도 우리 결혼 생활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그 이해와 내가 받은 상처는 별개였다. 나는 한동안 아내와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각자 밥을 먹고 각자의 하루를 보내고 밤에 각자 잠들었다. 이게 별거인지 그냥 부부인지 경계가 모호했다. 그런 상태가 몇 달 이어졌다. 그 사이에 내 마음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내가 가끔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다. 30년 넘게 봐온 뒷모습인데 갑자기 낯선 사람 같았다. 그런데 동시에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이 집의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그릇을 닦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사람이 내 삶의 배경이었다는 걸 그제야 실감하는 것 같았다.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 나는 여전히 모른다. 여름이 오기 전 우리는 짧은 이야기를 나눴다. 길지 않았다.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아내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물어보지 않았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으니까. 우리는 한동안 마주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되려는 기미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이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 사랑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직 그 감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사람이 없는 집을 상상하는 게 싫었다. 그 마음을 아내에게 말했냐고 묻는다면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 감정을 꺼내는 법을 몰랐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그런 말을 꺼내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어쩌면 나는 그동안 그런 말을 너무 안 했던 것 같다.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다. 그 여름 아내는 한 달쯤 친정에 내려갔다. 나는 혼자 집에 있었다. 처음에는 그게 나쁘지 않았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아무 눈치 보지 않아도 됐다. 그런데 사흘쯤 지나니까 이상하게 집이 너무 조용했다. 아무 소리가 없었다. 아내가 설거지하는 소리, 방에서 드라마 보는 소리, 아침에 부엌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없으니까 집이 다른 집 같았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오래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 일상의 소리였다는 걸. 그 소리들이 있어야 이 집이 집이었다는 걸. 아들이 한 번 들렀다. 혼자 있냐고, 밥은 먹냐고. 나는 잘 지낸다고 했다. 아들은 더 묻지 않았다. 그냥 같이 치킨을 시켜 먹고 오래된 야구 경기를 보다가 돌아갔다. 별말이 없었는데 그 시간이 고마웠다. 아내가 돌아온 날 나는 저녁을 차려놨다. 별것 없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했다.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를 더 만들었다. 잘하지 않는 요리였는데 레시피를 검색해가면서 만들었다. 맛은 별로였을 거다. 그래도 만들었다. 왜 그랬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냥 그러고 싶었다. 아내는 들어오면서 그 밥상을 보고 잠깐 멈췄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아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조용히.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 식사가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는다. 무슨 말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뭔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냥 마주 앉아 밥을 먹었을 뿐인데.
그 시간이 오래간만에 우리가 같은 시간 안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말하기가 어렵다. 극적인 화해는 없었다. 아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나는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알면 또 다른 감정이 생길 것 같았고 나는 더 이상 그 감정들을 다룰 자신이 없었다. 다만 조금씩 달라진 것들이 있었다. 아내와 말을 조금 더 하게 됐다. 필요한 말 외에 조금 더. 텔레비전을 같이 보다가 오늘 뭐 먹고 싶냐고 묻는 것 같은 것들. 작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오랜만의 일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날 밤의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 화가 남아있냐고 묻는다면 가끔은 그렇다. 그런데 그 화가 어디를 향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다. 아내를 향한 건지, 나 자신을 향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린 시간을 향한 건지.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더더욱 모르겠다. 30년이 넘으면 사랑이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게 된다. 그냥 이 사람과 이 집에서 살아온 것들이 나한테는 인생이 된 것 같고 그 인생을 잃는 게 두려운 건지 이 사람을 잃는 게 두려운 건지 구분이 안 된다. 요즘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보다 먼저 부엌에 나간다. 물을 끓이고 아내가 좋아하는 보리차를 만든다.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한다. 아내가 나중에 나와서 그 차를 마시는 걸 보면서 나는 별말을 하지 않는다. 그냥 같이 아침을 시작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 감정들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 내가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다. 65에 35년의 결혼 생활 끝에 나는 이제야 이걸 배우고 있다. 같이 산다는 게 그냥 같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같은 시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걸.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리차 한 잔 앞에 놓고 아내와 마주 앉은 아침에 그걸 생각한다.